50대 초반에 주부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50이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아빠, 나도 할머니 제사 따라가면 안 돼? 어디 여자가 못하는 말이 없어. 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집에나 있어. 자, 가자.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를 남편이자 아들로 의지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엄마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이 더 빛이 난다. 나는 얘 너무 많잖아. 다 얻어온 옷들이잖아. 새 거 사줘. 얘가? 오빠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남잔데 잘 입고 다녀야지. 여자는 깨끗하게만 입고 다니면 돼. 심지어 저 대학 갈 때 돼서는 여자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대학은 가서 뭐 하게. 다 네 오빠가 잘 돼야지 이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결국 남들 대학 다닐 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빠는 결혼을 하더니 사업을 좀 더 크게 벌였는지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엄마, 나 지난번에 엄마 명의로 산 땅 있잖아. 그거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지난번에 오빠 힘들었을 때 도와준다고 팔았는데?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 엄마 이름으로 된 거면 엄마 땅 아니야? 엄마 땅 엄마가 판다는데 네가 왜 그래? 얼마 후에 저를 마음에 두고 있던 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꼭 오빠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와서 아야, 네 오빠가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더라. 지난번 한 건 어쩌고. 그때도 돈 줬잖아. 응? 그게 언젠데. 남자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하여튼 어쨌든 이럴 때 좀 돕고 살아야지. 강서방한테 말 좀 잘 해봐. 응? 그런데 며칠 전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오빠 어떡하니? 왜 그래, 엄마? 울어? 사업한다고 투자했던 돈을 도움하기로 한 친구가 글쎄 퐁당 다 들고 날랐대. 그 돈 마련하러 강서방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돈 다 날리면 어떡해.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아니니.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아휴, 이러니 딸 자식 낳아도 소용없다니까. 제가 돕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엄마 생각하니 한쪽으론 마음이 아프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은 50대 초반 주부의 사연인데요. 정말 어릴 때부터 아들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딸은 공부해서 뭐하냐, 빨리 뭐 결혼해서 그냥 시집이나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엄청났죠. 근데 이 딸은 그래도 잘 커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그 하나 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이 딸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계속 도와주자니 진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면 계속 손을 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세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 오빠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딱 끊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더 얘기 들을 필요도 없네 뭐. 네? 아이 도와줘야지. 그럼 안 도와주니? 어머나? 지금 어머니! 있는 자가 베풀어야지.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사연을 꺼냈는데 삼이자 스님은 마치 이 아들의 어머니 있냐.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보태주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있는 자, 딸도 보니까 좀 먹고 사네. 먹고 사는 게 좀 보태줘야지 뭘 그래. 아유. 선생님. 네. 그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가 내 아들이면 도와준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냥 한 번의 일이면 내 핏줄인데 당연히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이게 50년 동안 쌓여온 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진짜 아직도 저런 어머님이 계신다, 엄마가 계신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고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 아니요, 저 김경란 씨 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 딸이랑 어떡할까?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빠는 아니지만 언니를 이제 돕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오빠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사는 엄마가 너무 안 돼서 아주 매정하게 자르지는 못하고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를 봐서. 아 근데 중요한 건요. 몇 번 도와줬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사업을 크게 확장할 때마다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계속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도와줘라. 울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데 지금 울고 하잖아요. 저 친정 엄마가. 그러면 정말 전화하지 마세요. 딱 하고 스팸 번호 엄마 딱 걸어놓고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문현 씨 스팸 번호 잘 걸리세요. 저는요 친정 엄마 지금 몇 명 있대. 양재진 씨, 김태우 씨도 스팸머로 걸려있대요. 그러면 안문현 씨 저는 생각에 도와줘야 생각합니다. 엄마 주자. 울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소한의 내가 필요하다. 도와주자 그랬을 때 왜 하더니 이 사람이 도와주자 그랬을 때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왜냐면 삼이자 선생님은 엄마의 입장이고 안문현 씨는 이 사례자의 입장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말은 대답은 똑같은 거 아니야? 안 해야 된다. 이경희 씨. 예. 저는 안 도와줘야 굳이 된다. 말자. 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제 좀 더 어머니가 마음은 아프지만 차라리 엄마가 도와달라고 지금 하는 이 시기를 좀 넘기고 오히려 망하려면 오빠가 확실히 망해야 돼. 그래서 정말 좀 정신 좀 차리고 오갈 데가 없고 담은 몇백만 원이라도 남의 집에 취직해서 벌어서 알뜰하게 살 마음을 가질 때까지 도와주면 안 돼요. 저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망한 상태에서 다시 또 붙이고 하는 건 이 딸 집도 망해. 안 그래. 아니 그러면 그 되더라고요.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않을까요? 원망이요? 너 이렇게 나 도와줄 수 있었으면 그때 날 안 그래, 도와줬으면. 안 그래. 그럼 정신 들 차린 거야. 그때도 뺏어 줬다가 다시. 그럼 줬다가 다시 뺏어야 돼. 이경혜 씨가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근데 우리 내 여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이게 사실 이게 주기 조작이 보고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김기현 씨가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저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 내 여동생이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막내인데 다 형님만 계시고. 다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네. 이렇게 뭐 해줄 게 있는 형편이 못 됐었으니까 그쵸 차별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얘가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때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한 얘기 난 이해가 지금까지 안 갔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새록 옛날 정이 나네 느낌이 오네 이러더라고요. 오늘 이 녀석 딸 하나 있는 당연히 엄마한테 왜 그런 걸 당연히 지가 해야지. 걔가 엄마 편찮으셔서 안 올 때 내가 막 전화대고 엄청 야단을 쳤어 얘를. 그게 나보고 이상할 정도로. 너는 막 딸 하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엄마가 아픈데 안 와? 막 날리셨지 내가. 근데 얘가 나중에 와서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얘가 했을까? 그런데 오늘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 아들들한테 특별히 대우해준 것도 없고 저한테 특별히 못해준 것도 없는데 본인은 차별 대우받았다고 느낀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지금 사례자 같은 분은 난 너무너무 고마운 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도 얼마나 잘해줬어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또 하라고? 아니 그나저나 전 어렸을 때 차별 대우 받은 거를 저거 50이 넘어서까지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 이렇게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 오빠가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놔둬요. 랩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릴 때까지 놔둬요. 떠들었으면 그다음에 차례를 턴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 계속 하시네. 하세요 그럼.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면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동생하고 오빠하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나누면서 사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 아니 그거예요. 왜냐면 그건 왜 식구고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가 판단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자기가 먹인 개가 발 뒤충 문다고 그런 그 상황이 와도 제 얘기는 뭐냐면 돕자 이거죠. 예. 물릴 때 물리더라도? 그렇죠. 뒤에 그 상황 말고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물리는 한이 있어도 먹이자 이거죠. 그런데 물릴 때 물리는데 나만 무는 게 아니라 무는 상태가 이 집안의 남편, 사위, 딸, 애들
그 집안 한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내 선택 하나로. 형님, 오랜만에 조리 있게 얘기했는데 그냥 저한테 한번 물려볼래요? 진짜 지상렬 씨가 진짜 이분이 이제 사례자께서는 그 옛날에 구박받았던 걸 시시콜콜이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지금 그 넉넉하게 산다면은 베푸는 것도 괜찮잖아.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베푸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걸 받았던 사람은 그걸 잊고 살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기억들은 잊고 살기가 되게 어렵고 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들이 아닌 위에가 만약에 언니였어도 못난 언니였으면 계속해서 엄마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자식은 맨날 도와주길 바라고 도움을 받는 자식은 쟤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한 타임 정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알고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도와주면 얘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얘는 너무너무 여유 있어서 넌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인식이 자꾸 되거든요. 이게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한 입은 사흘이고 들은 귀는 천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듯이 막 쓰면 파담 쓰고 1년 나가고 없어지잖아요.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데 들은 사람은 그 섭섭함을 쇠철판에다가 그릇 새기듯이 새겨 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 땅 산 거 그저 뭐 갖다 한 거 엄마 이름으로 해놨더니 다 가져가 하고 이거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런데도 참 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 이 좀 나쁜 딸 같으면 엄마 엄마 나 끝이야 전화하지 마 이러고 끝냈겠죠. 근데 고민하잖아요. 얼마나 착한 딸이에요. 이런 딸한테 뭘 더 자꾸 더 해주라고 그래. 제가 오빠가 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 바뀌어. 오늘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엄마에게 안 아픈 손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았을 때 이 사례자가 곧 저 같은 거예요. 저는 8남매 중에 다섯째거든요. 그리고 맨 막내가 아들이에요. 다 딸이죠. 다 딸이죠. 그래서 제 위에 언니 이름이 조남둘이거든요. 남둘? 조씨랑 가문에 남자가 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은 되게 예쁜데 조남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은 물론 저를 낳았을 때부터 아들이길 바래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엎어놨다 그래요. 근데 생명력이 길어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났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가 없다라는 게 늘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아빠랑 아들은 같이 먹어요. 그럼 거기는 항상 소고기나 조기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만한 대야에다가 밭에 있는 나무를 다 갖다가 고추장 비벼서 6명이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나한테 가장 걱정되는 건 정말 미안하지만 아들이다. 안 바뀌죠.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들이 어려우면 제가 용돈을 주면 그 돈을 빼서 아들을 도와주고. 맞아요. 그렇지만 늘 저에게 고맙다 하는데 진정성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혜련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엄마를 하는 건 엄마기 때문이잖아요. 엄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드린 이게 만약에 남이라면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하러 뭐가 무슨 일이 났다고 계속 도와줍니까? 근데 엄마니까 엄마는 엄마를 교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잡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녀회정이 끊어집니까? 저는 엄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아니 저는 생각해요, 정신과 그냥. 의사도 아니고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도 형제니까 가슴이 아파도 그걸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사탕 발림식으로 지금 당장 사탕을 먹겠다고 하는 애한테 충치가 득실득실해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사탕을 준 건 나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봤을 때 이 아이에게 오빠에게 나 엄마에게 가슴이 아파도 정말 요 시점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게 현명한 거지. 그 인간의 정의라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진짜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지 않냐는 그렇다가 거죠. 지금 형편에서 엄마한테 만약에 전혀 돈이 안 가면은 엄마랑 서먹서먹해지거나 뭐 연락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거나 그거는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든 돌아가셔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드렸다고
더 오래 사시고 도와주었다고 뭐 오래 사시고 안 도와줬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야? 왜 그건 심리적인 게 거죠. 크지. 근데 심리적인 게 커요. 그 일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면 저는 한 번쯤은 제대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사업가들은요. 손을 내미는 사업가는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업가가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1000명이 한 명, 10,000명이 한 명, 10만 명이 한 명이에요. 절대 이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업가들 다 망해요. 망해가지고 결국 가는 데가 어딥니까? 부도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지금 유치장으로 가는 건데. 사업가는 모두 유치장으로 간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너무 교활하고 나빠요. 엄마를 너무 갖고 놀아주고 이용해가지고 버릇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딸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아들은 처갓집까지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사업가들은 처갓집 재산까지 다 말아먹어요. 그러다 결국은 구속되고 엄마는 충격받아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아니 저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야. 너무 불행해. 근데 신동근 교수님 어떤 사람들은 구속이 된다 그러지 모두 구속한다. 아니 망한 사람. 그렇게 돼 있다. 망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딸이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딸이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살아야 돼요. 저만이라도. 여기에 돈을 여기 보태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맞아요. 못 사는 사람은 역시 대줘도 소용없더라. 제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거든요. 형제들 5, 6 중에. 왜? 저는 생활력이 강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가서도 제가 세상에 우리 시댁 형제간들이 제가 몇 번 빚도 갚아주고 했거든요. 소용없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가 못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뭐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가? 과연 그런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빠에게도 오빠의 그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10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1명이라며요. 그러면 999명은 다 모자란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도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굉장히 많이 망하셨던 분이시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력이 생기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오빠 철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엄마,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좀 모자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나 오빠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난 이 상황 속에서 난 자신의 몫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장남인 본인의 그 생각에 장남이니까 이 사람도 불쌍한 게 있을 거고 장남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그동안 고충이 많았을 거고라는 본인의 기준에 너무 많이 저 빠져있는 사람이 것 지금 저 같아요. 불만 있는 게 뭐냐면 그저 술을 못 먹어서 그래. 우리 안 좋아서 저는 이제까지 김태훈 씨가 한 말 중에 제일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오늘이 왜 그렇게 느끼셨죠? 왜냐면은 오빠는 아니에요. 우리 언니지만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 빚이 저한테 와요. 다급하게 꼭 이제 마감할 때 전화해가지고 얼마를 붙여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이 언니를 바로 잡자. 내가 지금 너무 자립심이 없어. 내가 지금 돈을 안 붙여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혼자서는 힘을 길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이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섭섭한 마음만 들어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요. 못 도우면은 못 돕지만. 저는 잘못된 게 제가 19에 방송 시작해서 32살까지 제 동생들 3명 대학 다 보냈고 식구들 엄마 아빠 집까지 제가 다 해주고 제 예를 들면 제 인생을 이어갈 때 저는 10원 한 푼 제가 번 돈 안 갖고 갔어요. 전 다 했어. 하는 행동을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침을 받쳐줘서 자리가 잡히는 스타일들이 있고 안 잡히는 스타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잡히는 할 수 없는 거죠.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확실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언니한테 내가 왜 언니 빚을 갚아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그 빚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언니가 살면서 갚을 수 있는 것까지 갚아보게 기회는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뒤에 가서 안 됐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거지. 그걸 동생이 끌어안는 건 본인이 결정한 거죠. 내가 다 끌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안 되지. 지금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참 가족이 더러운 내가 그런 왜냐하면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처지. 이 살해자가 왜 이걸 보냈겠어?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이 사안에서 이제 그 오빠는 말하자면 귀남이에요, 귀남이. 옛날에 아들과 딸 뭐 이런 귀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딱 그거네요. 이제 최수종. 제가 귀남이에요, 제가. 제가 일남 4녀의 독자입니다, 독자. 저는 그 2대 독자에.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죠? 저도 귀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귀남이 입장에서 같은 귀남이를 보면서 귀남이들이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귀남이 밥그릇에는 고기 반찬이 있고 딸 밥그릇에는 나물만 있다. 귀남이는 사실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기 당연하니까. 밥그릇만 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귀남이한테, 살해의 귀남이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귀남이는 철없는 사람 맞아요. 철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에서 동생이 산 땅을 엄마 명의로 돼 있는 걸 엄마가 이용해서 이제 팔아가지고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네. 나중에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엄마 이름으로 된 거면 엄마 땅 아니야? 엄마 땅 엄마가 판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건 정말 동생한테 할 말이 아니죠. 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오빠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남이도 다 같은 귀남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 자란 귀남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 장진영이라는 사람은 잘 자란 귀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같은 귀남이가 보기에도 뻔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생이 오빠를 돕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설령 그 동생이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빠가 직접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생은 여태까지 오빠를 돕긴 했으나 그것은 엄마를 봐서 도운 것이고 그렇지, 맨날 우니까. 도우려면 오빠가 직접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둘째는 더 근본적인 건데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도움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 얘기했지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망하려면 지금 망해야 적어도 그 피해가 덜하지. 50대 중반에 더 사업을 벌려서 더 크게 망하면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돕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요. 그 도와줘서 오빠가 그 돈으로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속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가 내 도움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든 거기까지는 생각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설사 그걸로 술을 먹을지라도 내가 거기까지는 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이 오빠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을 뭐 말아먹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도 언니가 해서 사채업자가 막 그 경찰은 왜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지. 저 도망가면 추적하려고. 그러니까 왜 구두를 신고 도망을 타고 다니니까. 남의 집 그래 잡기 위해서. 예의가 있다면 아닌데. 애초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구두 신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아니라고? 집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싫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따지지 않고 일단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요. 내 수중에 돈이 할 있으면 도리는 했다라고. 그냥 도와야 된다. 나는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내 마음은 절대로 망하게 해라. 도와주지 마라.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나왔을 때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돼갖고 도와줘야지. 있는 자가 베풀어야지. 이렇게 됐던 거야. 그게 가만히 지금 나가는 추세를 보니까 한 번쯤은 잘라야 되겠다. 잘라도 된다고.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면 아니 갑자기가 애당초에 작가한테 물어봐. 양 원장이 좀 주행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양 원장님 네. 의견 궁금해요. 네. 아까 이제 안문현 씨께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이 안 들려. 크게. 아까 안문현 씨께서 이제 도와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도와준 그 도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하죠.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준 돈으로 술을 사 먹을지 아니면 위에다 갖다 바칠지 본인이 직접 쓸지 그에 대해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도와주는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부라는 거는 사실 자기 만족감이 더 큰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족이라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빠에 대해서는 아마 분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클 거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이에요. 어렸을 적 자기를 차별했던 감정이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계속 엄마한테 돈을 줘봤자 그 돈이 오빠한테 가고 이게 계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계속 도와왔던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지 이 사람이 마음이 천사 같고 착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 오빠에 대해서는 아까 철없다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존적 성향이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쪽쪽 빨아먹고 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50 넘었는데도 딱 상태를 봤을 때 모유수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 오빠는 동생의 도움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거나 감사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도와줘봤자 그게 의뢰 그러려니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되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어머니 마음은 이해는 되죠.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절대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야 핏줄끼리 돕고 살아야지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데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자식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자기 욕심 만족하기 위해서 자식 중에 한 명을 계속 희생을 강요시키는 거는 절대 옳은 행동으로 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뭔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도 오빠를 위해서도 사례자를 위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수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종말이거든요. 종말이잖아요. 진짜 대우받지 못한 딸인데 제 남동생이 있어요. 지금 이제 36인데 영화 배우예요. 근데 10년을 넘게 연기를 하고자 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정말 처음 이야기하는데요. 제 남동생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에 나갔어요. 그래서 멘토로 곽경택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대스타가 안 나오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곽경택 감독님은 조지환, 제 남동생과 몇몇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어요. 왜? 그 영화가 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그 영화가 망할 수도 있고 저에겐 너무도 큰 돈이죠. 제 웃음을 팔아서 번 돈이니까요. 근데 전 과감했어요. 내 남동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영화를 걸었어요. 근데 영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제 남동생에게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친구2라는 영화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2에서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잘 됐어요. 나름 잘 돼서 오디션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남동생은 영화에서 지금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이 살해자의 그 오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반복됐다면 어떻게 하실 반복하지 것 같아요?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번에 한 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뭐 개인 차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웬만한 그 야구 선수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만약에 야구를 했어요. 근데 야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프로에 가서 2군에 있고 7, 8번 하잖아요. 타점 안 나옵니다. 3번, 4번에 꽂아 넣잖아요. 웬만한 선수만큼 4번 타자만큼 타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상황이 되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그 4번 타자 타순에 넣어주자 이거죠. 상황이 되면. 그러면 타점을 계속 만들어낸다니까요. 조혜련 씨가 그런 경우예요. 아니 상황이 되면은 그 해주자 이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신 살해자의 그 조건을 잘 안 보신 건데 아니 조건을 안 본 조혜련 게 아니고요. 씨의 동생은 예. 그동안에 자기 노력을 충분히 했어요. 그래. 연기자로서 가기 위해서 연기도 하고 그 밑바닥 엑스트라부터 근데 그거는 아는데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업가는 성공하면은 그런데 사업가는 아니야 망하면 잠깐만요. 근데 사기꾼 아까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건 생산성이 있는 어떤 공장을 하거나 뭘 만드는 생산이 근데 아니라 투자를 다른 사람한테 아니 그 의존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까 상렬 씨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 오빠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남편과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전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행히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생길 수 있죠,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만약에 지문에서 있었다라면 지금 상황이라고 여기 표현 안 돼 있을 표현이 안 돼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표현이 돼 있으면 그렇게 그건 오빠 데리고 와! 오빠 데리고 오란 말이야 여기를. 오빠는 그렇게 키운 사람은 엄마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신세계 백인의 여성 판정단 분들께서도 하실 말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생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부탁인데 날 낳아주신 엄마인데 꾹 참고 이번에 한번 도와주자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정말 이건 아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세계 여성 판정단 분들의 생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판 들어주세요. 뭐야? 말을 하고. 충격적이에요. 뭐야? 말을 하고. 충격적이에요. 파란색 든 사람들은 뭐야? 파란색 든 사람들. 아니 저희 며칠 알아보지 않아서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이야, 나 처음이야. 멋있다. 처음이야. 불났어. 와. 절대적인 표차가 나왔어요. 97대 3. 그러니까 이번에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이야. 이게 몇 년이냐. 더 이상은 이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판정단분들의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한번 이야기, 가슴 속에 파묻혀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신세계 귀남이 사랑스러운 김기혁입니다. 지금 판정단, 백인의 판정단 의견을 판례를 들어봤는데 완전히 새빨갑니다. 충격이야, 충격. 정말. 세 분 빼고는 무시한다로 다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먼저 무시한다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무시한다. 네,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빠는 오빠의 삶이 있고 또 살해자분은 살해자분의 삶이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일방적으로 그 오빠의 삶을 뒤치다꺼리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쯤에서 그 선을 좀 끊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끊어줘야 한다. 혹시 지금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위로 남자 형제, 네, 아래로 위로 남자 형제. 오빠, 밑으로 남동생이에요. 실제로 어떠셨어요, 집안에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조금씩 그런 차별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엄마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빠르게 그냥 저는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우리 엄마는 그런 세대를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살해자분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자라면서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너무 일방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가족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 그럼 우리랑 인연 끊을 거야? 돈도 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런 소리는 한 번쯤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인생 오래 사신 분이고 그 어머니는 생각을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든 그 선을 한번 끊어줘야 이 오빠도 그 의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지금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서 이젠 더 이상 없다라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이번에 안 도와주면 너희 오빠가 지금 어떻게 되니 이러면서 끙끙 앓으세요. 충격을 먹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겪어야 할 건너야 할 다리인 것 같아요. 강하게. 강수희 선생님 지금 한마디 네. 하시네. 그래도 안 죽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기 판정단분께서는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네, 저도 자녀가 있어요. 뭐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엄마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자식들이 그러고 저는 있다면 그 너희들의 인생은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젊으니까 예, 그렇지. 초등학생 애들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무시한다는 의견의 말을 들어봤는데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도 들어준다. 내 가족이니까. 3명 중에 한 명인데. 예. 세 분이 이제 꼭꼭 숨어서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들어준다. 그쪽에 네, 있었어. 맞아. 3명 중에 2분이 들어주셨는데, 네, 요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준다 쪽으로 저는 찬성하는데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로 언니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들이 있는데 좀 피해를 좀 보고 컸어요. 어떤 피해? 생활은 괜찮았는데 하여튼 뭐 둘이 싸워도 남동생 편들고 그렇죠. 너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동생이 엄마 내 머리 잡으면 얘 손 다친다. 딸려가라 끌려가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때문에 손이 다친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도 그게 이제 뻣뻣해 보이시긴 해요. 지금 머리카락이. 예. 아들 손 다친다. 아들 손 다친다. 따라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은 불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5년 전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어요. 공부하러 떠나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어가지고 좀 피해를 보면서도 어머니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는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정말 정성껏 했는데 역시 돌아가시니까 후회는 되더라고요.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고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고 또 근대에서는 많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홀몸으로 그 남매를 키우셨어요. 물론 아들 하나는 잘못 키워서 아주 무능력하게 키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동생은 오빠는 내버려 두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그 남편도 있으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경제가 허락하는 한 실비라도 그 생활비를 드리면서 그 오빠를 잘 조정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그 가족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은 준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상의하에 내 혈육이니까 끊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도 돈을 그래도 자금을 대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어머니 살아생전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래도 가족이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래도 핏줄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분들의 선택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